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촬영 날짜는요. 2026년도 5월 1일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뤄볼 주제는요. 테슬라 주가 폭풍 전야라는 주제 다뤄볼 텐데요. 한번 터지면 막을 수가 없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도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자, 지금 대한민국은 토요일 아주 꿀맛 같은 휴식들 보내고 계실 겁니다.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진다는 소식 듣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무더운 한여름이 오기 전까지는요. 정말 열심히 나가서 한강 이 곁을 뛰기도 하시고요. 주변에 공원을 달리기도 하시고 계속 조깅과 어떤 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몸을 계속해서 여러 육체적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결국 강한 체력을 갖고 있어야 멘탈도 강해지고 또 노후에 여러분들이 테슬라 투자로 또 이 빅테크들 투자로 인해서 자산이 불어나면요. 그때 쓰면서 놀러 다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주말이니까 자, 투자 철학 제가 예고해 드렸죠. 자, 오늘은요. 요즘 같은 시기 정말 그 어려운 시기 지나왔잖아요. 마침 이제 이 테슬라가 그나마 조금은 이 막판에 올라와서 거의 이제 400으로 이제 400 근처 오늘 거의 400 찍었다가 살짝 내려왔거든요. 뭐 390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행히 좀 회복되어서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 그러니까 지금 전쟁 시기고 뭔가 주식 시장이 굉장히 그 갈팡질팡하면서 특히 테슬라 투자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는요, 역시 워런 버핏의 어드바이스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버핏의 투자 철학을 좀 보면요. 자, 먼저 버핏 사진 아래쪽에 보세요. 이거 옛날에도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 또 볼 때마다 항상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니까 자, 우리가 이 반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People don't have the patience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대요. To dedicate 3 years to building their own business라고 합니다. 자, 자신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데 3년을 헌신하고 3년을 소위 말해 때려 박아야 되는데 그거 하는데 3년 기다리는데 인내심이 부족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3년 동안 자기 비즈니스를 하라고 한다고 했을 때에 그 3년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그런데 뭐 뒷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But they have the patience to work for others for 40 years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기 비즈니스는 3년도 못 견디고 때려쳐버리거나 하는데요.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다른 회사를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을 버티면서 인내하더라는 거야.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40년 동안요. 삼성에 다닌다, LG에 다닌다, SK하이닉스 다닌다, 현대자동차 다닌다. 그런 뭐 대기업도 뭐 몇 개 없지만 뭐 중소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어느 기업에 들어가면요. 한 40년 동안은 어디 가서 일하는 거. 보통 우리가 한번 직장 들어가면 한 3, 40년 일하잖아요. 근데 보통 뭐 2, 30년 정도는 그었더니 정말 그냥 계속 평생 다니거든요. 보통 우리 아버지들 보거나 여러분들 그 뭐 남편들 또 아내들 어디 회사 다니는 거 보면 그냥 계속해서 사실은 이 소위 뭐 30년, 20년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다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나가랄 때까지는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30년, 40년씩 거기다가 정말 인내하면서 버티잖아요. 여러분 그 매번 월요일 날 얼마나 출근하기 싫습니까? 보통 때는 괜찮아요. 근데 뭐 날씨가 추울 때나 태풍이 올 때나 비바람이 올 때 신발 다 젖어가면서 출근하는 거 얼마나 짜증납니까? 근데 안 가면은 직장에 잘리거나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지 않은데도 3, 40년을 버티면서 해서 다녀요. 그 인내심이 있죠. 근데요. 자기 비즈니스, 뭔가 자기가 투자해서 한 3년만 버텨보라고 하면 그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남의 회사가 망하면요.
뭐 그냥 내 돈이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 월급이 안 나올 뿐이지 나는 회사 옮기면 되는 건데 사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나랑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월급 받는 창구가 물론 뭐 직장이 갑자기 잘려버리면 회사가 망해버리면 또 옮기는 것이 성가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어찌됐건 회사가 무너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재산이 날아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 책임이 덜한 건데 그런 데는 3, 40년 하면서 이거 쉽게 하죠. 뭐 그냥 버티는 건데. 근데 자기 돈이 들어간 자기 비즈니스.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난 3년 동안 이 사업할 거야 했는데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그 몇 년을요. 왜냐? 내 돈이 막 다 날아갈 것 같고, 또 이 내 건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요. 그냥 인내심이 없어서 포기해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투자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해보면요. 똑같아요. 투자를 여러분, 여기서 적어도 3년이거든요. 자, 뭐 그냥 다른데 회사 다니는 거 잘하면서 3년 정도 내가 내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 기다리라 그러면 여러분 주식 투자로 들어가면요. 3년만 정말 손 안 대고 기다리기만 해도요. 보통 뭔가가 성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여기서 3년에서 이제 플러스를 좀 해서 몇 년에서 뭐 2년 정도에서 5년 정도 혹은 뭐 10년 정도를 기다린다. 그냥 인내하면 기다리면 되는데 보통 괜찮은 기업을 사두게 되면요. 사실 한 5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다 오르거든요. 뭐 지금 실제로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는 지인이 2020년도에요. 2020년도 그 11월, 12월 어간에 샀어요. 그러니까 최고점이죠. 그 22년도, 20년도 최고점에서 조금 내려왔을 때인가요? 그때, 테슬라 주식을 샀거든요. 근데 지금 괜찮아요, 수익이요. 그 정도면 뭐 지금 5, 6년 지났잖아요. 20년도부터 지금 이제 26년 된 건데, 20년도 말에 샀으니까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이 그때 많이 샀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 만약에 3월달, 4월달, 5월달 너무 좋았거든요. 막 그럴 때 사셨으면 뭐 지금 수익은 뭐 당연히 너무나 좋은 거고요. 근데 대부분이 막 그때 테슬라를 한 11월쯤에 다들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많이 샀죠. 12, 그 다음에 1, 2 이때 많이 샀는데 근데 그때 샀더라도요. 지금 여전히 수익률이 괜찮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때 샀으니까 지금 앞으로 본다고 했을 때 더 이제 올라갈 일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요. 앞으로 또 향후 정말 2030년도 따지게 되면 딱 10년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20년도부터만 가졌다라면요. 보통 10년 보유하게 되면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길게 보유를 못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버핏이요. 뭐 어마어마한 자산을 잃었지만 핑크빛으로 하려는 거 보세요. 버핏은요. age 11입니다. He started investing at age 11이라고 하죠. 자, 투자를요. 11살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11시 시작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핑크빛으로 하려는 거 보게 되면요. Focused on buying strong business라고 합니다. 자, 뭡니까? 뭐에 초점을 맞췄다고요? Buying strong business. 강력한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회사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좋은 기업을 산다라는 겁니다. 자, 좋은 기업을 사서 뭐 합니까? Holding them for decades라고 합니다. 자, 적어도 10년, 20년, 수십 년을 보유한다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사서 수십 년 동안 보유한다랍니다. 그러니까 최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보유하겠죠. 지금 버핏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샀던 거 20년, 30년씩 계속 확보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좋은 기업을 사서 탄탄한 기업을 사서 길게 보유할 때에 그 자산 가치가요. 어마어마하게 복리 효과로 불어나겠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버핏의 투자의 어떤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His net worth exceeded a 100 billion driven by major stakes in companies like Apple and Coca-Cola라고 합니다. 자, 어떤 기업이냐? 애플 사고 코카콜라입니다. 자, 사실 여기서는요. 애플이 먼저 나왔지만요. 애플은 최근에 워런 버핏이 대규모로 투자한 기업 중에 제일 늦게 투자한 거예요. 보통 코카콜라랄지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랄지 그런 그 배당 좋고 캐시플로우 좋고 이런 기업들이 좀 막 크게 성장하기보다는 꾸준하게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버핏은 이 한 번 기업을 소유하게 되면은 꽤 오랫동안 보유한다.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도 늦게 투자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애플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애플은 뭐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또 이렇게 이런 소리 하잖아요. 에이, 그러면
워렌 버핏이 테슬라 투자 안 하는데 뭔 테슬라 같은 기업에 투자해서 뭐 10년을 보유합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뭐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잘 못 들은 사람들에서 한 번만 더 설명하면요. 여러분, 이 워렌 버핏은요, 이 자신의 투자 철학이 어떤 게 있냐면은, 자기가 모르는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술주에 대해서는요, 자기가 잘 모른다 그래요. 또 버핏이 옛날 분이잖아요. 옛날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기술 변화라는 게 빠르게 변하고 가니까 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시골에 사시고 하니까 잘 느리죠. 근데 본인은 항상 그냥 좀, 딱 봤을 때에 요런 코카콜라 같은 기업 좋아하죠. 그냥 계속 꾸준하게 남들이 사먹고 하는데 성장은 그냥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가는데 배당 좋고 캐시플로 좋고. 그럼 이거 꾸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기업들을, 선호했죠. 그게 왜냐면 이 뻔히 보이고 좀 쉬우니까. 근데 이 기술 기업들은요, 빅테크 기업들만 보더라도 사실 오늘날 우리는 빅테크를 내놔야지 많은 사람 빅테크를 잘 알고 있는데 버핏은 기술주를 모르는데 한때 애플을 샀을 때요, 한참 늦게 산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랬죠. 아니, 버핏은 애플을 왜 이렇게 늦게 샀냐 그랬더니 그게 내가 기술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다고. 기술 기업을 참 모른다고. 그러니까 테크 기업들을 모른다고 그런 거죠. 근데 이번에 애플을 분석하면서 처음으로 이 기술주에 투자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옛날에 주주총회 때 22년도인가 구글을 투자 못한 게 한이 된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 구글이랄지 이런 기업들은 너무 좋은 기업인데 사실은 그때만 투자했어도 많이 벌었을 텐데. 근데 사실 이 워렌 버핏은요, 애플 투자로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가장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요, 기술주가 대세거든요. 이 기술의 시대지 않습니까? AI 시대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플랫폼 기업 나오고 이러면서 완전히 미국 기업들의 체질이 바뀌게 되거든요. 기술주에 투자했으면은 버핏이 평생 번 것보다 애플에 투자한 거 몇 년 안 한 것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버핏도 약점이 있는 거죠. 기술주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왜 뭐 이 버핏 철학 얘기하면서 왜 버핏은 테슬라 투자 안 하는데 왜 테슬라 채널에서 버핏 얘기를 하는지 또 이런 조롱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지금 이렇게 충분히 설명해 드렸는데 또 자꾸 나중에 보면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찌됐건 이런데, 자, 그러면서 여기서 버핏의 전략을 보셔야 돼요. 초록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버핏이 전략은요. 자, 보십시오. 초록색으로 하려는 거. 버핏의 strategy centers on patience라고 합니다. 자,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자, 앞에서도 나왔지만 버핏은 투자할 때 적어도 3년, 5년, 10년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업을 사면 그 사람들이 3년을 못 견디고 5년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인내심을 얘기하죠. 버핏의 전략은요. 좋은 기업을 사면요. 인내심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을 보유한다고요. 중간에 막 폭락하고 급락하고 애플 뭐 이제 끝났다라는 소리도 나왔는데 이번 애플 안 팔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막 지금 무너진다, 별로다 그래도 계속 좋은 기업인 걸 파악이 되면요. 계속해서 갖고 가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cash flow, competitive advantage 이런 게 있는데, 자, 항상 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일 덕목이 뭐냐? patience, 인내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테슬라 주가도 흘러내리고 막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인내가 심이 바닥 나잖아요. 댓글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은 지나왔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또 나타날 걸 뻔히 알고 있고, 뭐 그러면 이제 막 나중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욕도 하고 난리 나잖아요. 자기 돈이 사라지잖아요. 사람들이 이성을 잃더라고요.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요, 내 돈이 내려가요. 근데 그거는요, 숫자상으로 내려가는 것이지 돈을 잃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팔지 않으면 돈을 잃은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 수량을 갖고 있죠. 다 올라오잖아요. 지금 400달러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좀 있으면 폭발해버리면 나중에 이게 450, 500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내가 그때 더 떨어질 때 350대 더 산 게 정말 좋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고. 나중에 600, 700, 800달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400달러도 싸죠. 뭐 지금 여러분들 480에 샀다, 450에 샀다 이런 사람들이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막 징징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지나보면요. 그것도 싼 거예요. 실제로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못하죠. 왜냐면 지금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버핏의 철학은요. 인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버핏이 테슬라 투자 안 하기 때문에 버핏의 투자는 우리랑 안 맞아. 이게 아니고요. 투자의 기본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인내심을 가져라는 거.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는요. 무엇보다도 인내심이, 페이션스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자, 지금 캐나다에서 테슬라 차량 가격이요, 굉장히 많이 저렴하게, 가장 어포러블한 수준, 그 가장 누구나가 살만한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소식입니다. 자, 일단은요,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캐나다 쪽에 들어가 보면요, 그 테슬라는 테슬라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캐나다 걸로 확인해 보면요, 지금 캐나다의 테슬라 모델들이 있죠. 모델들이 중에서도 프리미엄 RWD거든요. 파란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테슬라의 모델 3 프리미엄 RWD가 캐나다 달러로요 39,490달러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건요 달러로 바꾸잖아요. 미국 달러로요. 미국 달러로 바꾸게 되면은 이게 29,000달러가 됩니다. 자, 39,490 캐나다 달러가 29,000불로 전환이 되는데, 자, 여러분 모델 3의 그것도 프리미엄이다. 자, 이거는 뭐, 레벨이 다른, 그래, 좋은 건데, 자, 이게 29,000달러라고요. 여러분, 29,000이면요, 너무나도 싼 거죠. 지금 제가 옛날에 한번 비교해 드렸는데요. 도요타 있죠. 26년도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가요. 자, 캠리가 1,000달러 정도가 진짜 조금 더 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리랑 비교하더라도 베이스입니다. 베이스요. 여기다가 뭐 당연히 추가할 거 아니에요. 트림 뭐 어떤 트림도 있고 또 추가하는 게 있는데 추가하기 전에 그냥 왜 깡통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00달러, 1,000불 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9,000불인데 캠리 깡통차가 28,000불이라는 거죠. 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요타가 28,000불인데 테슬라 모델 3가 프리미엄 RWD가 29,000불이다? 그럼 이건 뭘 사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아무한테 물어보더라도 그냥 둘만 놓고 본다면요. 무조건 테슬라를 사겠죠. 무조건 테슬라를 사죠. 이렇게까지 저렴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캠리랑 비교해가지고 지금 같아졌다? 여러분, 캠리는요. 어떤 차냐면은 한국에 캠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캠리가 어떤 기종이냐면요. 그 한국의 현대차의 그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나타예요. 자, 소나타는 아주 보편적인 차잖아요. 요즘은 진짜 누구나가 소나타 타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한 뭐 일반 사람도 소나타 타고, 물론 뭐 더 이제 싸게 타겠다는 사람들은 뭐 아반떼 요 정도잖아요. 근데 이 소나타는 진짜 국민차 같은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그런 것처럼 보편적인 누구나가 타는 차가 소나타인데, 자, 그게 도요타로 나가면 캠리예요. 그리고 혼다로 나가면 혼다 혼다 아코드 있죠. 혼다 아코드가 이제 그 다 소나타급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차들이 잘 나왔고, 캠리는요, 진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25년 전에 그때 캠리가 와, 정말 대단했었어요. 근데 정말 캠리 타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때요. 근데 캠리 못 타고 그때 시에나를 뭐 가족 이제 아이들이 생기니까 이제 이 시에나를 가지게 됐는데, 근데 와, 정말 캠리랑 이제 캠리가 보편적인 국민차인데 지금 모델 3가 이렇게 싸진 거예요. 29,000불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제 캐나다에서 이 모델 3가 굉장히 잘 팔리겠죠. 가격대가 내려오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가격이 뭐 내렸냐 했을 때, 지금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지금 그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손잡으면서 트럼프가 캐나다 관세를 때렸잖아요. 근데 지금 캐나다 쪽에서 너무 열받고 화가 나가지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캐나다 우리 51번째 주다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조롱조롱 하니까 캐나다도 자기가 주권 국가잖아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 대통령도 그때
굉장히 그 기분 나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 잘 안 보려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남의 나라를 자기네 51개 주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짓이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대통령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버젓이 그냥 조롱하듯이 해버리니까 정말 그 기억이 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국가인데다가.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머스크까지 도매급으로 완전히 그냥 우리 테슬라 안 산다면서 막 테슬라 불매 운동이 막 일어났다고요. 미국에서, 아직 캐나다에서. 유럽에서 일어난 것처럼, 캐나다에서 테슬라 불매 운동, 막 테슬라 자동차 불태워버리고 방어하고,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분노를요, 분노를 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에게 푸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에게. 사실 테슬라가 피해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걸 보면요. 이 트럼프도 머스크에게 이렇게 정말 더 잘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렇게 희생해주고 자기 대통령 당선 때 1등 공신인데 더 사실은 더 테슬라를 도와줘야 되죠. 생각보다 별로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지금 그렇게 이미지가 나빠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유럽에서도 다시 테슬라 매출이 올라오잖아요. 조금씩요. 근데 결국 시간 지나면 잊혀지기 때문에 올라오는 건데 캐나다는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요.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전략들을 써가는 거죠. 좀 더 가격을 조금 내리면은 이제 차라리 안 팔리는 것보다 파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올려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다음 수요가 나오면 이제 가격을 조금씩 더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캐나다에서 이런 전략은 굉장히 잘 짰고 캠리랑 비교해서 천불만 비싸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좋은 차는 타고 싶어 하죠. 더군다나 지금 기름값이 폭등한 상태잖아요. 기름값 비싼데 당연히 테슬라 모델들이 이렇게 싸다? 당연히 덤벼들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사실 이게 굉장한 소식이죠. 이거는요, 정말 대박 소식 중에 하나인데, 자, 스페이스X 이 소식은 이제 우리 회사 소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쯤에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여러분, 지금 스페이스X에 대해서는요, 지금 우리가 현재 상장하게 되면은, IPO 상장하면 대략적으로 1.5, 1.7까지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조 달러는 기본적으로 넘어가고, 옛날에는 뭐냐, 대략 한 800 빌리언, 뭐, 요렇게까지 8천억 달러 정도 받다가,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1.5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지금 1.7까지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요.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일단 우리 맨 위에 보세요. Huge news라 그러죠. 자, 뭐냐면요. S&P Dow Jones Indices has officially proposed its big rule changes for mega cap company라고 합니다. 자, S&P 500 이 다우존스에서요. S&P 500과 다우존스에서 이 지수에서 뭐라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냐면요. 자, 앞으로 메가캡 컴퍼니에 대해서는 우리가 획기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 큰, 이 어떤 기존의 어떤 이 룰들 있잖아요. 규칙 있잖아요.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회사들은 기존의 룰들을 지켜도 되겠지만 큰 회사들은 뭔가 패스트트랙처럼 바로바로 통과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회사들이 큰 회사들 말고 작은 회사들은 사실 그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괜히 S&P에 편입시키고 했는데 뭔가 자격이 안 돼요. 뭐 나중에 보니까 너무 빈약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되면 편입하고 하는데 뭔가 이 회사가 퀄리파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디스퀄리파이 돼 버리면은 결국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꾸만 바뀌니까. 그래서 작은 회사들에게는 기존의 룰을 지키되, 자, 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메가캡, 뭐 지금 스페이스X 같은 메가캡, 그냥 이거는 데뷔하자마자 그냥 바로 1조 달러 이상의 그냥 빅클럽에 가입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들, 큰 기업들은 S&P 500에 편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빠르게 편입시키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fast track companies like SpaceX into S&P 500라고 합니다. 그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게 되면 S&P 500에 가입하는 조건들이 그동안에 까다롭고 막 그랬는데 큰 메가캡들은 좀 더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빨리 진행하자는 거죠. 조건들을 완화시켜서. 왜냐하면 걔네들이 망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편입시키자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This means when if a SpaceX IPOs, the company could be added to the S&P 500 as soon as 6 months after IP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PO에 상장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장되자마자 6개월 정도면요. 바로 S&P 500에 이 가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6월 말 우리가 7월 1일 날 가입한다 치면요. 7월 1일 날 상장한다 치면은 6개월 뒤에 바로 S&P 500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2월 달 되잖아요. 그때 되면 S&P 500에 이 편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금 6월 말이니까 지금 7월부터 해가지고 12월이니까 적어도 1월 달부터는 무조건 가능해지는 거죠. 6개월 지나서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IPO 상장하는 거 제가 테슬라 2020년도 그게 대략 9월 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테슬라가 2020년도 9월 달에 S&P 500에 편입이 됩니다. 그때 와 정말 무지막지했죠 사실. 그러니까 S&P 500에 편입되게 되면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금들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 회사에. 그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ETF가 있잖아요. ETF들이 다 규칙이 있거든요. S&P 500을 예를 들면 몇 프로씩 담아야 된다. 그 기업들의 사이즈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담아야 된다. 이런 게 룰들이 있거든요. 규칙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많은 ETF들과 큰 어떤 그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사들에서 S&P에 스페이스X가 들어갔네? 그럼 그 사이즈에 따라 맞춰가지고 편입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강제적인 forced buying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우리 스페이스X가요 S&P 500에 편입되자마자 전부 다 회사들이 일제히 이 스페이스X 주식을 강제로 그냥 아주 그것도 장기 투자하는 거 있죠. 그것으로 편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강한 자금이 튀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리를 해보면요. 이 IPO 상장을 올해 뭐 6월 말이나 7월 달에 한다 치면은 자, 그게 기본적으로 1.5 트릴리언 이상이 될 거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1조 5천억 달러. 바로 그냥 뭐 탑 10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거기서 거치는 게 아니라 6개월 뒤쯤에는 S&P 500이 편입돼요. 그러면 여기 또 막강한 자금이 들어와요. 그러면요, 진짜 말 그대로 2조 달러, 2.5까지도 그냥 바로 직행으로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말 무지막지하겠죠. 2.5, 3 트릴리언도 될 수 있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이래 되면 정말 사이즈가 어마무시해지겠죠. 내년쯤 되면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고 나면요. 내년 1월하고 2월, 3월, 4월 해가 내년 아마 중반쯤에 테슬라하고 합병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테슬라도 그쯤 되면은 뭐 1.5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1.7 뭐 비슷하게 덩치가 굉장히 비슷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 스페이스가 조금 더 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어찌됐건 그쯤 되면은 테슬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비슷한데 그래 되면요. 둘이 합병하게 되면 그 시너지가 무지막지해지겠죠. 둘이 합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이 둘이 융합했을 때의 그 미래 기대치가 정말 세상을 다 가지는 거잖아요. 우주를 지배하죠. 그리고 뭐 땅을 지배하죠. 다 지배하는 거예요. 자율주행, 로봇 다 지배하는 겁니다. 달나라까지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면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이 3가 되고 4가 되고 5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기존 사이즈가 2 트릴리언, 여기가 1.5, 그러면 뭐 이 둘이 합쳐가지고 4 트릴리언 혹은 뭐 3.5 트릴리언 될 수 있겠지만 그거 능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숨에 5 트릴리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뭐 이 합병하자마자 무지막지해지는 거고 나중에 10조 달러는 그냥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자꾸만 여러분들 뭐 이 팔면 뭐 양도세 내야 된다 이러는데 여러분, 양도세라고 하는 건요 어차피 나중에 돈을 벌면 내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커지고 나중에 10조 달러까지도 넘게 클 수 있는 건데, 아니, 돈을 벌면 내야죠, 당연히. 버는데 왜 세금을 안 냅니까? 그걸 무서워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멀리 한다? 그거 아니죠. 이 둘이 합쳐지잖아요. 여러분, 나중 되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기업이 된다고요. 10조 달러.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1.1조 5천억, 1조 달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합치는 것만으로도 10배가 가까이 뛸 수가 있는 건데, 그거 뭐 세금 내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세금 내고 돈을 더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뭐 그런 거 가지고, 이 소탐대실 같은 그런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둘이 합쳐지면요, 무서운 회사가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해야죠. 막강한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관들이 안 팔아요, 지금요. 기관들은요, 개미들이 이번에 더 팔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350이 붕괴돼서 300 초반 가면 기관 자금들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만 배부르고 개미들은 계속 징징대다가 팔고 그냥 도망가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행히 지금 400달러 근처까지 올라왔죠. 아마 이제 또 탄력받아가지고요, 굉장한 상승이 한번 올 겁니다. 이번에 유럽 올 5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 전역에 이제 이 테슬라 자율주행 팔게 되고 확장되고, 유럽 확장, 그리고 세미트럭이죠. 와, 지금 세미트럭 분위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테슬라가 급상승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맞이하고 있죠? 주말 잘 누리세요, 여러분. 자꾸 주식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말에는 운동하시고, 와이프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고, 또 남편이랑 손잡고, 이 한강도 걸으시고, 자전거도 타시고, 지금 이 시간을 잘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또 남편하고 손잡고 커피도 마시고, 그냥 오순도순. 그냥 주가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요, 몸 여러 개 피폐해집니다. 막 정말 댓글 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좀 멀리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요. 결국 미국 주식은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시면서 장기 투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내, 페이션스, 워런 버핏의 오늘 투자 철학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 정수였습니다.